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의 흥겨운 가락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3년째 동포들에게 경기 민요와 사물놀이를 알리며 공연 수익으로 베트남 소수민족 아동들을 돕고 있는데요. 민간 외교관으로서 문화교류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박영숙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힘차게 울려 퍼지는 사물놀이 장단. 꽹가리와 징, 북과 장구 소리가 어우러지면서 흥겨운 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익숙한 우리 음악으로 가득 찬 이곳은 다름 아닌 베트남 하노이인데요. 고향의 소리를 그리워하는 동포들을 위해, 한국 문화를 궁금해하는 현지인들을 위해 사물놀이와 경기 민요를 가르치는 이 사람. 하노이 풍물 전도사 박영숙 씨입니다. 한해 소리는 풍물 동아리인데요. 소리동네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전통 국악 연구회예요. 2015년에 처음 결성이 되었는데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노이에 정착한 지도 어느덧 13년. 우연한 기회에 시작된 풍물 동아리와 국악 연구회는 고향의 소리를 잊지 못한 동포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현지인들에게는 신선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Thời gian lúc bắt đầu học thì rất là khó. Thời gian dần trôi qua và với sự chăm chỉ của bọn mình thì bọn mình cũng đã tự tin và thể hiện trước khán giả ở Trung tâm Văn hóa Hàn Quốc, và bọn mình cũng được các khán giả vỗ tay, cổ vũ và nhận được những lời khen ngợi rất là lớn lao, và chúng mình rất là hạnh phúc vì điều đấy. 특히 2017년 우리 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이 주관한 민간 공공외교 프로젝트에서 1등으로 선정돼 하노이 국제학교 곳곳을 돌며 풍물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박영숙 씨와 동포들의 무대는 현지 사회와 한인 사회를 잇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 소리를 북하나 이 소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단체 4가지 색이 어우러져 있으면은 그 소리를 되게 굉장히 흥이 많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뿌듯함을 느낍니다. 박영숙 씨의 공연은 나눔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 안에서 시작된 작은 무대가 이제는 현지 지역 사회를 돕는 뜻깊은 통로가 된 건데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찾던 차에 저희가 베트남 소수민족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공연 수익금을 모두 급식비와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연결되고 있고요. 전통 장단과 노래로 동포들의 마음을 모으고 희망을 나누고 있는 박영숙 씨. 국경을 넘어 울려 퍼지는 풍물가락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울림과 감동을 전해줄 것입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한국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전통 음악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학생들에게도 저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세요. 한국 기업과 국제협력기구가 함께 몽골 유목민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장시간 뙤약볕에 노출돼 있는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그늘막인데요. 생활 여건 개선은 물론 교육과 캠페인으로까지 이어지며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드넓은 초원. 그 한가운데 작은 그늘막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아이들은 그늘 안에서 가족과 함께 웃음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유목민들에게 그늘막은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해주는 쉼터이자 하루를 지탱해주는 소중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Ерөөс энд орчиж суугаад одоо малчтад яг л хэрэгтэй юм байна. Хаврын сайхан цагт бол дорн суугаад дэвсрээд салхи шургуу өдрөл ямаагаас хамрах боломж бас байна. Зун бол хоноо ноосох бүр боломж байна. Бид нар одоо хөдөө чинь нөгөө машина тавиас үүдэрт нь суугаад хоноо ноосолдог шүү дээ. Энэ бол одоо бидний хэмжээнд бол одооны нөгөө 106-нд одоо малц өрсөн энэ үед бол ерөөсөө болно нүдэ олсон сүудэрч байна гэж бодож байна. Миний хувь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수후바타르와 투브아이막. 이곳의 유목민들은 끝없는 초원에서 양과 염소를 기르며 세계적인 캐시미어 원료를 생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캐시미어 채취와 선별 작업은 뜨거운 태양 아래 장시간 이어지고 그 무게는 주로 여성과 아이들의 몫입니다. 취약한 생활 환경 속에서 이들의 하루는 언제나 뜨겁고 고단하기만 한데요. 이들을 돕기 위해 국제협력기관 코이카와 한국 기업이 손을 잡고 유목민 100가구에 그늘막을 기증했습니다. 유목민 100가구에 타프를 기증하였는데요. 이는 유목민 여성과 아이들에게 그늘을 선물함으로써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캐시머 산업에서 원료를 생산하는 유목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류 기부를 통해 그늘막으로 교환해주는 캠페인. 이 작은 실천은 일회성이 아닌 지역사회 스스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도록 설계된 사업입니다. 유목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캐시미어 생산 교육과 리더십을 키우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늘막은 뙤약볕 속의 작은 안식처를 넘어 여성들의 내일을 바꾸는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Өнөөдрийн арга хэмжээ маш гоё арга хэмжээ болоо. Малчин бүсгүйчүүд бидний хувьд бол бас нэг өдрийг өөр өгөөжтэй бас нэг хэрэгтэй мэдээлэл зөвлөгөө дүүрэн сайхан өдөр болж өнгөрлөө. Тийм Яманы ноолуурын талаар яриад тэгээд ноолуураа яаж хэрхэн боловсруулах талаар тэгээд дээрээс нь сүйдрүүч бас бэлгэллээ. Гэдгийг одоо ялангуяа ноолоор бэлтгэх үйл ажиллагаанд мөн малчтын өдөр тутмын амьдралын одоо хэв маягт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үүрэг оролцоо маш их байдаг. Гэтэл тэдний хөдөлмөрийг үнэлдэггүй ч гэдэг юм уу тийм асуудлыг одоо сэргийлсэн. Гендрийн хувьд одоо мөн үр дүнгийн хувьд маш зүйтэй сайхан сургалт боллоо гэж бодож байна. 단순한 쉼터를 넘어 유목민의 삶을 바꾸는 그늘막 사업. 작은 나눔에서 시작된 변화가 따뜻한 순환으로 이어지며 몽골 유목민의 내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는 이제 단순한 이민 공동체가 아니라 한국의 외교와 경제는 물론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이 동포 사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외교안보 특보를 지내셨고 또 지금은 미주 민주참여 포럼을 이끌고 계신 최강철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앵커님. 예. 자, 먼저 대통령 후보 시절 외교안보 특보를 지내셨잖아요. 네, 그때 어떤 역할을 하셨었나요? 우리나라가 이제 여든 야든 조금 부족한 게 한미동맹 72년 역사 속에서 외교가 중요한 나라, 또 대미 외교가 중요한 나라지만 미국과의 축적된 관계 속에서의 외교 역량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적어도 미국은 현재 전 세계의 패권국이고 또 자유민주 국가의 표상과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과는 항상 가깝게 많은 부분을 협력하는 동맹관계의 발전을 시키고 이제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예. 우리는 이제 저는 이제 미국의 납세자고 또 미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또 미국에서 모범 시민을 이제 지향하는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 변할 수 없는 거는 제 조국은 이제 이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아주 상호 협력 속에 발전하는 업그레이드된 그런 한미 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드리려고 이제 노력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오늘 그런 얘기를 또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 현재 KPEC, 네. 그러니까 미주 민주참여 포럼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예. 참 이제 오랫동안 이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단체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한반도는 어떻게 보면 좀 분단된 상황이잖아요. 이 분단 속에서 우리의 국민뿐만이 아니라 기업, 국가 모든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 특히 2017년 이후에 북한이 대규모 핵과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킨 다음에 유엔 제재, 미국의 자체 제재, 재무부 제재, 국무부 제재, 또 서방의 제재 속에서 이 한반도 이슈는 이제 미국이 핵심 당사국이 돼버린 겁니다. 그 미국에서의 또한 그 정책 결정은 국무부,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또 미 의회가 외교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는 거꾸로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에 살아가는 모범 시민이죠, 유권자죠. 또 저는
우리의 정책, 좋은 정책을 펼치는 연방의원들을 후원하는 후원자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0여 년 전에 정의, 공정, 평화, 통일, 민주, 참여라는 그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이제 K-PAC이 창립이 됐고요. 현재 한 1000여 명의 회원으로 성장이 됐는데 또 한미 관계가 더욱더 발전되고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생각 속에서 K-PAC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대표께서는 평소에 이제 해외 동포를 소중한 국가적 자산이다 네. 이렇게 이제 강조해 오셨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는 신공공외교의 시대다, K공공외교의 시대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외교의 주체를 확대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의 외교부의 외교관만이 이렇게 너무나 커진 이 글로벌 사회에서 외교를 다 감당할 수 없고요. 이번에 조지아 사태만 보더라도 외교 주체를 확대해서 현재 있는 우리 동포들의 외교 역량이 컸다면 TSMC 공장이 아니고 토요타의 노스캐롤라이나 공장이나 웨스트버지니아의 공장이 아니고 왜 한국의 LG 현대 합작사 공장이었나, 이거를 반추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의 정치 역량이 현지에서 컸다라면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속에서 특별히 동포들을 외교 주체, 소중한 외교 자산으로 바라보는 변화된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올립니다. 그렇군요.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도 주체적으로, 네. 특히 이제 동포들이 주체적으로 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예. 말씀이시네요. 지난해 앤디 킴 의원이 한국인 최초로 이제 미국 상원의원에 당선이 네. 됐잖아요. 현재 동포 사회의 정치적인 수준이랄까요? 네. 외교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앵커님 맞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이제 앤디 김 의원이 3선의 이제 하원의원을 거쳐서 이제 뉴저지주 이제 상원의원으로 당선됐는데요. 그리고 앤디 김 의원 외에도 또 이 캘리포니아 어바인 쪽에 데이브 민이라고 의원이 또 이번에 당선이 됐고요. 코리안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메릴린 스트링랜드 의원이 또 워싱턴주 시애틀 근교에서 당선됐고 또 영킴 의원이 또 그 캘리포니아에 당선됐어요. 근데 비교하다 보면 아직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이라든가 심지어 중국계, 인도계, 일본계, 더 나아가서 베트남계 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해외 동포님들 그리고 우리 미주 동포님들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가 바로 정책이고 정치가 바로 생활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는 유권자의 말을 듣지 가만히 있는 분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적어도 미국의 정치 과정, 그게 시 차원이든 주 차원이든 카운티 차원이든 연방 차원이든 관여를 해라. 일단은 각 의원들이 개최하는 타운홀 미팅에 꼭 참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연방의원을 만날 수 있지? 저 사람들 나를 만나줄까? 예. 아닙니다. 다 만나줍니다. 이제 한인 연방의원들도 이제 한국의 이슈를 갖고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죠. 앤디 김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조지아주 사태가 났을 때 앤디 김 의원 포함해서 아시아 태평양 의원 소속 CPEC이라 그래요. 의원들이 한 20여 명이 이런 이 불법적인 좀 과도한 또는 반인권적인 체포 구금 과정을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연방의원들한테 자신감 있게 접촉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과들이 이제 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전 세계 한인 사회, 특히 이제 젊은 차세대 한인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또 우리 한국 문제, 한반도 문제에 이제 관심이 이제 많아져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하고 계신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K-pop 디몬 헌터스라고 네. 여기는 K-더원이라고 하더군요. K-대원이라고 K-pop 대 네. 이것이 미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공공외교의 확대 속에서 많은 한류의 이제 확대 속에서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 2세들도 우리 조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2세들 젊은이들이 한국에 좀 더 인발부하고 관심을 갖고 영향력을 같이 미치겠다고 하는 그런 정체성의 확보를 위한다면 저는 이중 국적 문제, 복수 국적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예. 그래서 한국의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독재 국가들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유는 있는 거는 이해합니다. 분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국민들은
내 소중한 아들을, 딸을 군대를 보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하는 게 이 분단 문제를 극복하려고 남북미 교류 협력 속에 적어도 전쟁의 위협을 없애서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이제 해외 동포 문제도 확 풀릴 거라고 보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K-팩에서 한반도 평화 법안이라든가 종전과 평화 또 북미 관계 그 외교 관계 수립 이걸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이제 미주 한인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네. 제안하고 싶은 정책 방향이라든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미국에서 반드시 특히 해외에서 정치 참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서 경제 활동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성공한 한국인이 돼야지 그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우리 조국을 지킬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다 인식을 그렇게 하고 참여하고 관심 갖고 커넥트 돼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 사회 또 네. 그런 동포 사회와 모국과의 이제 가교 역할에 또 지금처럼 또 큰 역할을 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광철 미주 민주참여 포럼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